겉으로는 웃고 어깨를 두드리지만 속으로는 손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 잘 될 때는 함께 기뻐하는 척하지만 당신의 자원이 줄어들면 미묘하게 거리를 두고 필요가 사라지면 연락도 사라진다. 이런 관계는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그런 기색을 알면서도 설마라는 기대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태도다. 인간은 생각보다 이기적이다. 인정받고 싶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를 교환의 장으로 바라본다. 감정이 아니라 이익이 기준이 되고 진심이 아니라 효율이 기준이 된다. 당신이 도움이 될 때는 친구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담이 된다. 이것이 차가운 현실이다. 첫째, 그들은 당신의 기쁨보다 당신의 쓸모에 관심이 많다. 대화는 공감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보 수집에 가깝고 당신의 계획과 자원을 은근히 탐색한다. 둘째, 그들은 약속을 지킬 때도 계산한다. 손해라고 느끼는 순간 태도가 변하고 책임은 상황 탓으로 돌린다. 셋째, 그들은 위기에서 본색을 드러낸다. 당신이 곤란해졌을 때 침묵하거나 오히려 거리를 두며 자신의 안전을 먼저 챙긴다. 니체는 인간을 도덕적 가면을 쓴 존재로 바라봤다. 우리는 선의를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힘과 이익을 향한 의지가 흐른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보았다. 이 냉혹한 통찰은 불편하지만 관계를 다시 보게 만든다.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는 주변이 북적이지만 실패가 보이면 사람은 빠르게 줄어든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형제처럼 굴던 사람이 자금이 막히면 연락을 끊는다. 이익이 사라진 자리에는 진심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는 결국 위기에서 판가름 난다. 해법은 복수도 분노도 아니다.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오래 지켜본 패턴을 신뢰하라. 감정에 취해 관계를 확정하지 말고 시간이 증명하게 두라.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필요를 통해서만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스스로 단단해질수록 계산적인 사람은 자연히 멀어진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하는 사람은 결국 드러난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그 신호를 무시하는 우리의 기대다. 냉정함은 관계를 망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지혜다. 겉으로는 한결같던 사람이 어느 날 미묘하게 달라진다. 말투가 짧아지고 약속은 미뤄지며 당신의 이야기에 더 이상 깊이 반응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공기가 변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익이 유지될 때는 친절도 유지된다. 그러나 기대했던 보상이 줄어들거나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태도는 급격히 식는다. 인간은 생각보다 일관되지 않다. 상황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고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관계의 온도도 달라진다. 문제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에 집착하는 쪽이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수록 괴로움이 커진다고 보았다. 타인의 속내와 계산은 애초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상대의 변심을 설득으로 되돌리려 한다. 더 잘해주면 돌아올 것이라 믿고 오해라 생각하며 해명을 시도한다. 하지만 계산이 무너진 관계는 설득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이미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승진이 좌절된 뒤 주변이 조용해지는 경험을 떠올려 보라. 성과가 좋을 때는 협력하던 동료가 상황이 바뀌면 거리부터 둔다. 사업 파트너가 수익이 줄자 조건을 다시 들이밀고, 친구가 당신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자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인다. 이때 당황하는 쪽은 계산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기대 대신 거리로 유지하라고 했다. 냉정해 보이지만 그 거리는 실망을 줄여준다. 모든 친절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모든 미소에 진심을 기대하지 않는 태도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니체가 말한 힘은 타인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변화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내적 힘에 가깝다. 해법은 단순하다. 태도의 변화를 감지하면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변한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지 않고 나의 에너지를 회수한다. 관계는 쫓을수록 가벼워지고 물러설수록 선명해진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계산적인 사람은 스스로 불편해진다. 계산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본색을 숨기지 못한다. 그 변화는 배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던 구조가 드러난 것뿐이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상처는 짧다. 관계의 진실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균열이 생길 때 드러난다. 일이 꼬이고 평판이 흔들리고 상황이 불리해지는 순간 사람들의 표정은 달라진다. 그동안 웃으며 곁을 지키던 이가 조용히 한 발 물러서고, 당신의 편처럼 보이던 사람이 중립을 가장하며 빠져나간다. 계산적인 사람은 위기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보호한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등을 돌리기보다 미묘하게 거리를 조정한다. 연락이 늦어지고 결정적인 자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책임이 필요한 순간에는 침묵한다. 그리고 상황이 정리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온다. 이 패턴은 반복된다. 필요할 때만 등장하고 위험할 때는 사라진다. 니체는 인간을 고정된 도덕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가치도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질에 가깝다. 평소의 친절은 선택이었지만 위기에서의 반응은 본능에 가깝다.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본능이 바로 관계의 실체다.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를 떠올려 보라. 성과를 함께 나누던 동료가 책임이 언급되는 순간 말을 아낀다. 공동의 목표를 외치던 사람이 실패의 가능성이 보이면 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어려움에 조언 대신 거리를 둔다. 이때 실망이 큰 이유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줄이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기대는 고통을 키운다. 위기에서 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과도한 신뢰를 맡길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반복되는 패턴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해법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다. 위기에서 사라진 사람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다. 따지거나 매달리기보다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으로 증명된다. 당신이 힘들 때 곁을 지킨 사람은 적어도 계산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위기는 잔인하지만 동시에 명확하다. 누가 당신의 성공을 소비했고 누가 당신의 어려움을 감당했는지 구분해준다. 그 구분이 끝났다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냉정함은 상처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위기가 지나가고 상황이 안정되면 떠났던 사람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부를 묻고 바빴다는 말로 공백을 설명하며 예전의 친밀함을 자연스럽게 복구하려 한다. 이때 많은 사람이 혼란을 느낀다. 서운함은 남아있는데 관계를 끊기에는 아쉽고 다시 받아들이기에는 불안하다. 계산적인 사람은 바로 그 애매함을 이용한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 대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당신이 먼저 감정을 정리하도록 유도한다. 문제를 언급하면 예민하다는 인상을 남기고 넘어가면 관계는 유지된다. 이 미묘한 심리전에서 흔들리는 쪽은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행동보다 자신의 판단이 고통을 만든다고 보았다. 다시 다가온 사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사람에게 과거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려는 마음이 문제일 수 있다. 니체가 말한 강함은 관계를 끊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감정은 남겨두되 기대는 조정하는 태도, 그것이 내적 힘에 가깝다. 현실에서 이런 장면은 자주 반복된다. 필요할 때 사라졌던 동료가 프로젝트가 유리해지자 협업을 제안한다. 힘들 때 연락 없던 친구가 당신의 상황이 좋아지자 다시 친밀함을 강조한다. 이때 과거의 공백을 없던 일로 만들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시 위기가 오면 같은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강조했다.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균형이다. 다시 다가온 사람을 완전히 밀어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깊이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역할을 조정하고 신뢰의 범위를 축소하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관계의 밀도를 낮추는 편이 현실적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복수심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일부러 차갑게 굴거나 과거를 들추어 상대를 압박하면 당신 역시 계산의 게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신 조용히 기준을 바꾸면 된다. 말보다 행동을 기록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근거로 판단한다. 한 번의 친절에 흔들리지 않고 한 번의 사과에 구조를 복원하지 않는다. 계산적인 사람은 다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달라졌다면 그 관계의 무게는 예전과 같지 않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냉혹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지우지 않는 태도다.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버리지 않을 때 같은 상처는 반복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신호는 분명히 있었다. 미묘한 말투, 애매한 약속, 필요할 때만 적극적인 태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징후를 가볍게 넘긴다. 이유는 단순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관계에서 안정감을 원한다. 누군가가 내 편이라고 믿는 순간 불확실성은 줄어든다. 그래서 작은 모순은 스스로 합리화한다. 원래 바쁜 사람이니까 그때는 상황이 안 좋았겠지 같은 해석으로 불편한 감각을 덮는다. 이것은 순진함이 아니라 상실을 피하려는 방어에 가깝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라고 보았다. 우리는 진실보다 견딜 수 있는 해석을 선택한다. 쇼펜하우어 역시 인간이 자신의 욕망에 맞춰 세상을 왜곡한다고 보았다. 누군가를 친구로 두고 싶은 욕망이 강할수록 계산의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미 마음속에서 관계의 자리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가치의 문제다.
내면이 불안할수록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놓치기 어렵다. 계산적인 사람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린다. 도움을 요청하고 당신의 능력을 칭찬하며 존재감을 확인해 준다. 그 순간 관계는 균형을 잃는다. 당신은 인정에 반응하고 상대는 이익을 계산한다. 직장에서 유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진심인지 필요 때문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연인 관계에서도 비슷하다. 애정 표현이 깊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의 강도에 취해 구조를 보지 못한다. 에피쿠로스는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삶을 강조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강할수록 판단은 흐려진다. 상대의 호의가 나를 위한 것인지 상대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려면 감정에서 한 발 떨어져야 한다. 친절의 양이 아니라 위기에서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한 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정과 소속을 원한다. 다만 경험을 통해 기준을 세워야 한다. 모든 미소를 신뢰하지 않고 모든 호의를 빚으로 여기지 않으며 반복되는 패턴을 기록하는 태도. 그것이 다음 선택을 바꾼다. 과거를 후회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안다는 사실이다. 같은 장면이 다시 펼쳐질 때 이번에는 다르게 볼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성장한 것이다. 계산적인 사람의 본색을 확인한 뒤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실망이 아니라 분노다. 배신당했다는 느낌, 이용당했다는 억울함, 스스로가 어리석었다는 자책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런데 이 감정의 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상대의 행동만큼이나 내가 품었던 기대가 함께 무너졌기 때문에 더 아프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관계에 의미를 부여한다.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정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 이름이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가치에 집착한다고 보았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깨졌을 때 분노가 폭발한다. 쇼펜하우어는 기대가 고통의 씨앗이 된다고 보았다. 기대는 미래를 선점하려는 욕망과 닮아 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관계에 깊이를 부여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진심에 확신을 붙인다. 그러다 어긋나면 현실보다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실제로 잃은 것보다 상상 속에서 키워온 관계를 잃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협력하던 사람이 돌아섰을 때 분노가 큰 이유는 단순히 업무가 어그러졌기 때문이 아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내 편일 것이다라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친구라 여겼던 사람이 계산적으로 행동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행동 자체보다 그동안의 시간에 붙여왔던 의미가 흔들리기 때문에 화가 난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보다 자신의 판단을 점검하라고 보았다. 분노가 올라올 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내 기대의 크기를 인정하는 태도다. 내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했는지, 증거보다 희망을 더 믿었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신을 탓하기 위한 반성이 아니라 다음 선택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정리다. 분노를 오래 붙들수록 계산적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 안에 자리를 차지한다. 이미 떠난 사람에게 에너지를 계속 지불하는 셈이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오지만 오래 키울 필요는 없다. 실망은 경험으로 남기고
분노는 해석을 바꾸며 줄여가는 편이 낫다. 결국 이 사건은 누군가의 야비함을 확인한 경험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다. 기대를 줄이라는 말이 아니다. 기대를 쉽게 주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에 가깝다. 깊이는 천천히, 신뢰는 반복으로 쌓는 태도. 그것이 다시는 같은 크기의 분노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다. 세상 모든 관계를 정리하며 살 수는 없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래 얽힌 인간관계일 수도 있다. 계산적인 본색을 확인했지만 완전히 끊어내기 어려운 상황. 여기서 많은 사람이 다시 감정에 휘말린다. 거리를 두자니 어색하고 예전처럼 대하자니 불안하다. 그래서 애매한 중간지대에서 소모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다. 관계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다. 감정의 깊이를 낮추고 정보의 양을 줄이고 기대의 범위를 축소한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제공하는 것을 조절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다. 니체는 힘을 타인을 누르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다루는 능력에 가깝게 보았다. 감정이 상했더라도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주도권이다. 계산적인 사람은 감정의 반응을 통해 상대의 약점을 파악한다. 서운함을 드러내고 분노를 표현하고 과도하게 설명하는 순간 당신의 패턴은 읽힌다. 반대로 담백해지면 계산은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런 사람과 계속 협업해야 한다면 사적인 고민을 나누지 않는다. 중요한 정보는 기록으로 남기고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 친밀함 대신 명료함을 택하는 것이다. 친구 관계라면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도움의 강도를 조절한다. 필요 이상의 헌신을 멈추면 관계의 기울기는 서서히 바로잡힌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과도한 기대를 두지 않는 태도가 마음을 보호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다. 현실 인식에 가깝다. 모든 사람이 깊은 우정에 적합하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교류에 머물러야 균형이 유지된다. 깊이를 억지로 늘릴수록 실망은 반복된다. 중요한 것은 내 자원을 관리하는 감각이다. 시간, 감정, 신뢰, 정보는 모두 자원이다. 계산적인 사람은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얻으려 한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면 그 효율은 떨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밀도도 조정된다. 싸우지 않아도 거리는 만들어진다. 끊지 못한다고 해서 휘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단절이 아니더라도 주도권을 되찾는 방식은 존재한다. 관계를 유지하되 중심을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거리다. 계산적인 사람을 겪고 나면 한동안 모든 관계가 의심스러워진다. 누구의 친절도 순수하게 보이지 않고 어떤 호의도 의도가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짜 신뢰는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드러난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잘 될 때만 머물지 않는다. 상황이 애매해지고 당신의 가치가 불분명해질 때도 태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큰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거리를 재지 않는다. 계산적인 사람은 이익이 줄어들면 에너지를 회수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손익보다 관계의 맥락을 먼저 본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가치에 책임질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보았다. 진짜 친구는 관계를 선택했으면 그 선택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인다. 완벽하지 않아도 불리한 순간에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차이를 만든다. 또한 진짜 친구는 당신을 필요로만 하지 않는다. 필요와 상관없이 존재를 존중한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것이 관계의 전부는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연민은 감정적 동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일부처럼 인식하는 태도에 가깝다. 이런 태도는 계산과 양립하기 어렵다. 일상에서 그 차이는 분명하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이유를 따지기보다 상황을 함께 정리해주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이용하기보다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 당신이 쓸모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말투가 변하지 않는 사람,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위기와 평온 모두에서 유지되는 톤이 기준이 된다. 에피쿠로스는 소수의 깊은 관계가 삶의 평온을 만든다고 보았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몇 명과 안정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 계산적인 사람을 걸러내는 과정은 결국 남은 관계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상처가 끝이 아니라 정제의 과정이 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마음을 닫지 않는 것이다. 한 번의 배신이 모든 가능성을 지우게 두면 계산적인 사람에게 두 번 지는 셈이 된다. 대신 기준을 세우면 된다. 위기에서의 태도, 반복되는 일관성, 불리한 순간의 거리. 이 세 가지가 신뢰의 척도다. 계산적인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인다. 필요한 순간에만 움직이고 손해가 예상되면 빠르게 발을 뺀다. 감정보다 이익을 우선하니 상처도 적어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진짜로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은 생각보다 예민하다.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반복되는 태도는 감지된다.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불리할 때 사라지는 패턴은 결국 읽힌다. 한 번은 넘어가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신뢰는 서서히 깎인다. 겉으로는 관계가 유지되는 듯 보여도 깊이는 얕아진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전략에 갇힐 수 있다고 보았다. 계산은 처음에는 도구지만 습관이 되면 정체성이 된다. 모든 관계를 손익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타인을 믿지 않으니 자신도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 구조 안에서는 깊은 유대가 자라기 어렵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면서도 고립은 또 다른 고통이라고 보았다. 계산으로 손해를 피할 수는 있어도 고립의 공허함까지 피할 수는 없다. 위기의 순간에 곁에 남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게 다가온다. 도움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조건 없이 지지해줄 존재가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현실에서도 비슷하다. 철저히 이해관계로만 움직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업무적 연결은 남아있어도 사적인 신뢰는 거의 없다. 성과가 떨어지거나 위치가 바뀌면 연락은 급격히 줄어든다. 그가 평생 써온 전략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셈이다. 손익으로 맺은 관계는 손익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에픽테토스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계산만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는 일시적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 안정감은 주지 못한다. 깊은 관계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할 때 만들어진다. 완벽히 안전한 상태에서는 신뢰가 자라지 않는다. 결국 계산적인 사람의 결말은 화려함이 아니라 공허에 가깝다. 겉으로는 능숙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장면이 점점 줄어든다.
이것이 그들의 구조적 한계다. 계산적인 사람을 겪고 나면 두 가지 극단으로 기울기 쉽다. 하나는 모든 관계를 의심하며 벽을 세우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스스로를 과하게 내어주는 태도다. 전자는 고립으로, 후자는 반복되는 소모로 이어진다. 둘 다 오래가면 마음이 마른다. 중요한 것은 냉정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유지하는 균형이다. 니체는 강함을 삶을 긍정하는 힘으로 보았다. 상처를 이유로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흡수해 더 단단해지는 상태다. 계산적인 사람을 만난 경험은 인간을 불신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라는 신호에 가깝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되 그 속에서도 드물게 나타나는 진심을 소중히 여겼다. 모든 관계가 깊을 필요는 없다. 대부분은 가볍게 흘러가도 괜찮다. 대신 소수의 사람에게는 시간을 투자하고 반복 속에서 신뢰를 쌓는다. 넓이보다 깊이를 선택하는 태도가 마음을 안정시킨다.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관계를 확정하지 않는다. 위기에서의 태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필요 이상의 정보를 쉽게 주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해주더라도 그 대가를 은근히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상처도 줄어든다. 에픽테토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타인의 계산은 통제 밖에 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은 통제 안에 있다. 누구를 가까이 둘지, 어디까지 신뢰할지, 어떤 말에 반응할지 결정하는 힘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 그 힘을 자각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계산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고립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믿지 않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다. 시간을 통해 걸러내고 행동을 통해 판단하며 한 번의 친절이나 한 번의 실수에 전부를 걸지 않는다. 그렇게 천천히 쌓인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인의 본색이 아니라 그 본색을 본 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다. 차갑게 닫힐 것인지 단단하게 열릴 것인지 선택은 늘 자신의 몫이다. 경험을 통해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통해 평온을 지키는 사람. 그 상태에 이르면 누가 계산하든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관계는 결국 사람을 남기거나 기준을 남긴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드러나고 결국 남는 것은 당신이 세운 원칙이다. 계산적인 사람을 만난 경험은 실패가 아니라 통찰이다. 그 경험 덕분에 더 이상 아무에게나 마음을 맡기지 않게 되었고, 말이 아닌 태도를 보게 되었고, 감정이 아닌 구조를 읽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기준이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냉정하되 메마르지 않고 단단하되 다치지 않는 사람. 그 균형을 지키는 순간 관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 된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